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락.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세 번째 발표이시죠. 8AM의 박세진 NFT 아티스트님을 모셨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파도를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견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작품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이 현대미술 화가가 NFT 아트를 하는 이유 그리고 고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미술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8AM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NFT 아트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영역을 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대중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회화 작업을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또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미술을 하면서 되게 저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내면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도상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외부로 나아가서 그 제가 아닌 우리 사회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아트웍으로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NFT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피지컬 아트라고 하는 페인팅의 영역에 있는 회화 작업이고요. 대부분 이제 현대인의 도상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야기들 혹은 창작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작업을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성과에 더불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는 와중에서도 이 NFT라는 영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 2월이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을 알게 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쯤에 케빈 아보시라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그 장미를 만든 아트웍을 디지털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저는 블록체인에 사실 관심이 없었고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페인팅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스치는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됐는데 올해 초에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에서 작가님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작가님들만 계셨던 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갤러리스트들도 있었고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블록체인을 다루는 각 분야의 많은 셀러브리티나 혹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많은 담론이 일어났었는데 그 대부분의 2월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창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재료 연구나 혹은 이제 마켓에 대한 동향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시장에 대한 그 조사를 하시던 분들 또는 이제 블록체인을 다루시던 분들이 이런 NFT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계셨는데 때마침 이제 같이 담론을 나누던 그 작가님 한 분이 NFT 분야에서 마켓에서 이제 라이선싱 도용을 당하게 됩니다. 라이선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물론 이제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라이선싱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창작물을 도용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음성 기반의 채팅 소셜 미디어에 계시던 작가님들이 NFT 아트 마켓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이 보여지던 주제들이 압축이 돼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마켓 데이터, 미래, 유행, 투자, 동향 이런 좀 더 축소돼서 집중할 수 있는 키워드들로 바뀌었고요. 그 키워드들을 중점으로 마켓에 대한 조사 혹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작가님들이 그때는 창작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고 그 환경이 좀 더 글로벌한 마켓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 호기심은 직접 참여를 하게 된 계기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 기반의 채팅을 통해서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저는 재밌었던 게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이 아트 마켓은 대부분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 세계를 바탕으로 창작물을 발행을 만들어내고 그 창작물을 보여주는 창구는 갤러리 혹은 이제 온라인 소셜 미디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창작자들끼리의 대화는 크게 없었어요. 대부분이 실제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다거나 혹은 같은 자리를 했을 때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나오지만 이 NFT 분야, 이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소셜 미디어나 음성 채팅 또는 혹은 이제 디스코드나 카카오톡 채널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그 블록체인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마켓에 저는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마켓에 접근을 하게 된 곳이 오픈시라는 글로벌 아트 마켓인데요. 물론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분위기라서 한 건 아니고 저에게 어떤 식으로 또 창작을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하던 회화 작업을 또 다른 내러티브로 이제 풀어낼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발행을 했던 게 제가 그리던 회화 작업에서 그리던 세포들을 가지고 파라셀 인 더 크립토 월드라는 저의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포들의 첫인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에 보이는 6가지가 이 컬렉션의 전체고요. 이 컬렉션 중에 1번이 썬더푸비라는 타이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크립토 월드, NFT 마켓에 대한 첫인상을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내는데요. 말 그대로 썬더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3월 초에 발행한 이 작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작품 가격이 0.02 이더리움에 판매가 됐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는 0.3에도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보고 내놓으신 분들이 0.2 이렇게 내놓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가 겪었던 미술 시장에서는 갤러리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였어요. 말 그대로 갤러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같이 합쳤을 때, 이 힘을 합쳤을 때 또 다른 프로모션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벤트가 생기거나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혹은 이제 아트페어를 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갤러리와 아티스트가 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아트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컬렉터들을 또 보유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NFT 시장에서는 마켓과 아티스트 이 둘만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 마켓과 아티스트가 만났을 때 이 시장의 블록체인을 다루는 분들이 좀 더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컬렉터블한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는 수집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수집욕을 자극했던 것들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수료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갤러리와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50대 50이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갤러리의 50%, 아티스트의 50%. 이거는 전 이제 몸으로 답습이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서울 반반인지도 이해가 가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야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도 알고 작가도 갤러리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 NFT 시장이 놀라웠어요. 말 그대로 마켓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다 아티스트한테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전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다 NFT로 옮기겠다 이것은 아니고, 좀 더 기존 회화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작업들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 보여주던 이 작품들,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중에 갤러리와 아티스트 쪽에서 보여지는 저 작품은 회화 작업이고요. 이 회화 작업에서 주변에 이제 떠 있는 뭐 구나 이런 표현들, 이 도상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다른 아트웍으로 이제 재탄생돼서 NFT화되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면서 재밌었던 것 또 한 가지가 작품의 세컨더리 세일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갤러리 통해서 혹은 옥션을 통해서 세컨더리 마켓에 진출을 하고 세컨더리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작가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 추적이 불가능하고, 혹은 이제 그 갤러리스트가 혹은 뭐 컬렉터가 창고에다가 또 보관을 하게 된 경우는 추적 자체가 이제 차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작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작품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NFT 마켓은 토큰의 흐름을 다 우리가 스캔을 할 수 있고요. 그 토큰을 통해서 누가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그 시장에서 우리 작가들 또는 이제 그 컬렉터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기존의 페인팅 작업에서 NFT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는 내러티브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첨부를 했는데요. 이 토끼 형상의 이 이미지는 저는 그 순간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을 표현한 그림이 NFT에서는 이 순간을 표현하기 전에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러티브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NFT로 풀었던 작업이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NFT를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서사를 보여주면서 제 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저도 수집을 하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수집을 통해서 작가님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게 내가 창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창작을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한 재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트 컬렉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컬렉션을 하고 있는 에디션이나 아트 상품, 이제 작품들이고, 이것처럼 저는 NFT에서도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PFP 프로젝트,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바타 대신 쓰는, 아까 앞에서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크립토펑크나 다른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그 펑크적인 면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클레이에이프라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컬렉팅을 해서 카카오톡에서 저는 제 아바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과자 작가님의 드로잉 또는 이제 이메이츠라고 하는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 발행한 V2 버전 2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낙타 작가님, 그리고 피지컬 아트에서 유명한 존 버거맨이라는 해외
아티스트, 토니 바벨, 그리고 이소연 작가님,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엑시 시스터즈. 이 엑시 시스터즈는 엑시라는 게임을 이제 게임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직접 시스터즈를 결성해서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엑시 인피니트를 홍보를 하면서 본인들도 그 같이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아이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을 수집을 하면서 저는 투자의 관점에 수집을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로 산 것도 있어요. 재미로 산 것만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직접 그 소사이어티를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저도 성장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개모임 같은 거면 서로 누구 집에서 장사를 하면 한 번이라도 가서 팔아주는 그런 그 유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NFT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이 NFT를 컬렉팅해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이 부흥을 위해서 돕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기존 미술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NFT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만 아티스트가 해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물 작업을 생각을 하면 작품 준비부터 이제 스케치, 기획, 페인팅 이런 것들은 너무 아티스트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뭐 도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작품 입반출, 그다음에 관리, 포트폴리오 정리 이런 것들이 작가가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 공모전도 출품해야 되고 소셜 미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NFT를 하면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소셜라이징이에요. 소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 컬렉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다음에 어떤 NFT를 발행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그 컬렉터들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걸 작가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다 해냈을 때 NFT 아티스트로서 혹은 이제 컬렉터들도 이걸 수집할 이유를 찾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를 모두 평생 이 루틴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아티스트니까 다 해낼 수 있겠죠. 해낼 수 있고 이걸 둘 다 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 물론 배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세상에 다 자신의 창작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들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욕심이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락. 진짜 잘 만들었네.